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레노버의 고성능 울트라북 요가 프로 7i입니다. 제가 옛날에 리뷰했던 요가 슬림 7 프로 X의 후속작이며 14.5인치 3K 해상도 120Hz 디스플레이와 RTX 4050 그래픽을 탑재했지만 일단은 무게 1.5kg의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울트라북입니다. 이 노트북을 먼저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요셀프 X를 다방면으로 업그레이드한 올라운드 노트북이지만 램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데 한국에는 16기가 모델밖에 출시하지 않았다는 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게임 성능의 경우 같은 RTX 4050을 사용한 비슷한 포지션의 제품인 갤럭시북 3 울트라보다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솔직히 갤럭시북 울트라가 요가 프로 7i보다는 더 좋은 노트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갤럭시북 울트라는 가격이 확실히 걸림돌이 되고 그에 비해 요가 프로 7i,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출시가 170만원대였고 출시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최대 할인 가격이 130만원대 정도까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 반품 제품을 130만원에 주워왔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은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갤럭시북 3 울트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CPU도 i7-13700H, GPU도 RTX 4050으로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요가 프로 7i 쪽이 14.5인치로 작지만 해상도는 조금 더 높습니다. 갤럭시북의 글레어 타입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비해 요가의 저번사 처리된 IPS 디스플레이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스펙상 요가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은 16기가 온보드 램 선택지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SSD 슬롯이 한 개뿐이란 점이죠. 전 16기가의 램 용량이 2023년 시점에서 울트라북 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데스크탑을 대체할 용도의 노트북이라면 좀 빡빡해 보입니다. 노트북의 디자인과 색상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요가북 9i와 거의 비슷합니다. 타이달 티일 색상의 푸른빛 알루미늄 하우징을 가지고 있고 노트북의 크기도 13, 14인치 울트라북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트북의 실제 무게는 1.52kg으로 스펙보단 약간 더 무겁습니다. 모서리들은 전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제품 자체는 상당히 단단한 느낌입니다. 힌지는 한손 오픈이 잘 되며 안정적으로 힌지가 고정되는 편이고 180도까지 열립니다. 포트는 좌측에 HDMI 2.1 포트와 썬더볼트 4 포트 2개가 몰려 있으며 반대쪽에는 USB 1개와 오디오 잭, 그리고 웹캠 킬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포트의 개수가 많은 건 아니고 SD카드 슬롯도 없지만 그래도 필요 최소한의 포트들은 가지고 있죠. 어차피 합판 개봉을 해봐야 딱히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내부 이미지를 노트북 체크 사이트에서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촘촘한 팬 간격을 가진 두 개의 쿨링팬과 두 줄의 공유 히트 파이프를 이용해서 쿨링을 하고 있고 73W 용량의 배터리가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작년 버전 요슬프 X와 동일한 3K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가지고 있지만 색 영역은 sRGB에서 DCI-P3 색 영역으로 넓어졌습니다. 거기에 레노버 벤티지에서 화면 전역의 색 영역을 sRGB와 DCI-P3 중 선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측정치상 440니트 이상의 최대 밝기와 평균 델타 E 0.37의 정확한 색을 보여주는 좋은 디스플레이이며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사 방지 코팅도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피커는 어떤 리뷰에서는 스피커가 6개 달려있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공식 스펙을 찾아보니 쿼드 스피커 구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의 요가 슬림 프로의 내장 스피커 퀄리티가 영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스피커 개수가 늘면서인지 상당히 사운드가 괜찮아졌습니다. 최상급 노트북 스피커랑은 거리가 있고 높은 음량에서 가끔씩 팝핑 사운드가 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노트북 스피커로서의 제 역할은 충분히 다할 수 있겠습니다. 키보드의 경우 제가 레노버의 프로 라인업 키보드는 항상 고평가를 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지 않은 키 스위치와 1.5mm의 키 트래블, 그리고 기분 좋은 반발력은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노트북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상급입니다. 터치패드의 경우 크기는 크지만 약간 물리적 클릭이 얕고 소음이 좀 큰 편입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원래는 갤럭시북 울트라와 벤치마크 결과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충 넘어갈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저런 차이가 크게 나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레노버 벤티지 성능 모드 25도의 실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입니다. 요가 프로 7i는 최대 80W의 높은 전력을 처음에 잠깐 주다가 떨어져서 53W의 전력을 10분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이때 유지 온도는 89도입니다. 갤럭시북 울트라보다 더 높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최종적으로 점수는 싱글 1884점, 멀티 15102점으로 갤럭시북 울트라보다 멀티코어 점수가 1000점 이상 높았습니다. 긱벤치 6에서도 멀티코어 13454점으로 갤럭시북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 PC마크 점수는 뭐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좀 더 높은 결과였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이코딩 했을 때 3분 20초가 걸려서 여기에서는 갤럭시북 3 울트라보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퓨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0.98 버전에서는 총점 547점으로 7940HS, RTX 4070 플로 X13보다 좀 낮은 점수였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점수를 보겠습니다. 스웨이드마크 타임 스파이를 성능 모드로 돌렸을 때 그래픽 점수가 6443점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RTX 4050을 사용하는 갤럭시북 울트라에 비해 10% 정도 낮은 점수였습니다. 부하를 줄 때 GPU에 들어가는 전력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냉각 모드로 성능 모드를 내릴 경우 추가적으로 600점 정도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원 연결 없이 성능 모드로 벤치마크를 한 경우 그래픽 점수 5764점으로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게임 성능도 확인해 볼 건데요. 네이티브 해상도는 3K지만 다른 노트북과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WQXGA 해상도 그리고 풀 HD 해상도에서 각각 게임 성능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갤럭시북 3 울트라보다 그래픽 점수가 10% 정도 더 낮았기 때문에 게임 성능도 그 정도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DLSS 기능을 사용하면 게임에 따라서 훨씬 높은 프레임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선 순수하게 비교를 위해서 DLSS는 배제하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결국 요가 프로 7i는 4050 외장 그래픽을 달고 있다곤 해도 AAA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780M을 포함한 내장 그래픽과 비교하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이긴 합니다. 옵션이나 해상도를 낮추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게이밍도 가능하겠지만 비슷한 경량 4050 노트북인 갤럭시북 3 울트라나 플로 X13보다 더 성능은 낮습니다.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게임 성능이 더 낮다는 건 그래픽카드에 들어간 전력이 더 낮다는 뜻이겠죠. 게임에 따라서 분배는 다르지만 요가 프로 7i의 성능 모드에서 게임 중 CPU와 GPU에 들어가는 전력을 합치면 약 70W가 됩니다. 갤럭시북 3 울트라가 80에서 80W 정도의 총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더 낮죠. 그리고 이때 CPU의 온도는 약 80도, GPU의 온도는 60도대 후반 정도입니다. 부하 시에 노트북 표면 온도는 WASD 키 주변은 40도대 초반, 상판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40도대 중반 정도로 아주 불편할 정도로 높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듀얼 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이 닿는 곳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죠. 그리고 터치패드 위에 소음기 올려두고 측정한 소음 레벨은 50dB 초반으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 훨씬 낮고 갤럭시북 3 울트라보다도 조금 낮은 소음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의 질감도 신경을 많이 거슬리게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하를 심하게 주지 않고 평상시 울트라북 용도로 사용할 때는 팬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포지션의 플로 X13의 경우 평상시에도 팬 소음이 제법 들리고 부하를 줄 때는 여타 게이밍 노트북과 비슷한 데시벨의 소음이 났던 것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3W로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화면 밝기 100%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해서 재생했을 때 배터리는 약 5시간 50분 정도 갔습니다. 많이 적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배터리 용량의 울트라북들과 비교하면 짧죠. 스펙이 높은 대신 생기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요가 프로 7i는 제가 작년에 호평을 했었던 요가 슬림 7 프로 X의 후속작으로서 원래도 만듦새와 키보드는 훌륭한 제품이었고 성능, 디스플레이 색 영역, 스피커 등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노트북입니다. 14.5인치의 화면과 약 1.5kg 무게를 가지고 있어 휴대가 간편한 울트라북에 속하지만 CPU와 GPU의 성능은 여타 울트라북들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아무리 내장 그래픽이 발전했다고 해도 저전력 세팅에 RTX 4050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평상시의 발열이나 소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출시된 지 몇 달 지나면서 가격도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많을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S로도 한계고 램은 16기가에서 확장할 수 없는 온보드 램이기 때문에 이걸 데스크탑을 대체할 용도의 노트북으로 구매하긴 좀 꺼려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32기가 램 모델이 국내에는 외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로는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네요. 만약 그렇게 헤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지만 새로 출시되는 게임은 플레이 가능했으면 좋겠고 외장 GPU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가끔씩 할 일이 있으며 게이밍 노트북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돈의 여유가 많다고 하면 갤럭시북 3 울트라가 종합적으로 좀 더 나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